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의 과학 분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떤 사고나 인지, 어떤 행동들, 그 다음에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분석하는 학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보고 있는 나를 또 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EBS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재미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이 상위 0.1%에 들어가는 학생들 20명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평범한 성과를 얻고 있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도대체 이 학생들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평가를 했던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요. 한 50가지가 넘는 항목을 통해서 두를 비교해 봤다 그럽니다. 뭐 가정 환경이 어떤지, IQ가 어떤지, 정서적 지능은 어떤지, 뭐 신체 능력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봤는데, 근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실험도 해봤냐면은 단어를 20개를 1분 동안에 보여주고 나서 1분 뒤에 그 단어 20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는지, 그래서 상위 0.1%가 더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 EBS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방송은 기껏 잘 만들어놨는데 못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지심리학자인 한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는 실험을 다시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실험 하나만 살짝 수정을 했어요. 단어 20개를 외우게 하고 보여주고 1분 동안,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누구 학생 몇 개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차이가 발견이 됐어요. 상위 0.1%의 학생들은 자기가 12개를 맞출 것 같은지 8개를 맞출 것 같은지 자기가 맞출 것 같은 개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한 사람도 오차가 없이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개수를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평범한 학생들은요, 그게 정말 들쭉날쭉하더래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저 20개 다 맞출 건데요 했는데 5개밖에 못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고요, 관찰할 수 있으면은 나로부터 좀 따로 떨어뜨려서 분리된 무엇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나로부터 분리가 되면은요, 이거를 좀 우리는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에 경험하지 말았어야 될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내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계속 불러일으켜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나랑 동떨어진 무엇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한 연습을 하나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것, 그게 내 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마음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내 감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잠시 그것과 하나가 되어보는 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가만히 나의 고통과 좀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 고통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만한 크기인지도 한번 명료하게 인식을 해보세요. 그게 조그만한지 아니면 좀 더 큰 크기로 느껴지는지.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이거는 나의 아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요, 그 고통 속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조금 더 먼 발치에서 그거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인식을 꺼버리세요. 거기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기울이고 있던 주의를 모두 다 차단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놔두세요. 자, 이 연습을 몇 번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그게 내가 되게 큰 어떤 걸로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봤던 고통들도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많이 결합을 시키면 좋겠죠.
내가 행복했던 것들 혹은 내가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하고 많이 결합을 시킬수록 우리는 자기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요. 좀 더 행복감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들이 행복했는지를 자꾸 떠올리세요. 내가 지금 현재 감사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꾸 찾아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다행이다스러운 거,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 거에 내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나랑 더 많이 결합을 시킬수록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게 될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치료 개념이 있는데 부정거사라고 불러요. 정기를 도와서 사기를 제거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은 그거에 대한 인식들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을 좀 더 행복한 순간들을 더 많이 인식함으로 해서 그런 불행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자기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하는 게 조금은 더 쉬우면서도 좀 더 편안한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만한 게 무엇인지, 다행이다고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을 좀 자꾸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좀 사라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